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자, 천원돌파 에이플렛 제 385화 글리치 세 번째 편이죠. 마지막 편 시작하겠습니다. 와. 자,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입니다. 전디입니다. 알렉산입니다. 자, 이게 세 편까지 올 일이었다. 러닝타임이 길고 재미있다. 많이 길죠. 네. 근데 참 그 항상 올라오면 요즘에 화제가 되고 넷플릭스 순위도 막 높고 했는데 그게 많이 높지 않아서 좀 의아했어요. 저는 사실 거의 하루 만에 다 본 작품이었는데. 장안의 비화 제작이죠. 그러게 최근에 이렇게 인기 없이 넘어간 건 좀 악플조차 없었어. 그때 언제 봤는지 기억이 딱 나는데 전에 마지막 우리 녹음 딱 한 날 네. 그날 밤에 보면서 새벽까지 다 봤어요. 그 정도였는데. 전 그 다음 날 봤는데. 자, 들어가기 전에 광고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네. 자, 요때쯤 그 교보문고의 이것도 선출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아이돌 뒤에 아이돌 여러분 전자책으로 만나보신 그 책이 이제 오디오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교보문고에서 2주간 보실 수 있고요. 그 이후에서 이제 다른 데서도 받아보실 수 있답니다. 이것도 이제 지원작으로 선정이 돼서 저희가 제작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많이들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두 번째는 오라 달콤한 장르 소설이어가 원래 리디북스 선출관이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전자책이 전체 서점사에 오픈이 됐다. 자, 이제 종이책도 전체, 전자책도 전체 다 찾아보실 수 있답니다. 그렇군요. 별로 감흥이 없네요. 이런 아주 기쁜 소식에 하여튼 좀 사주세요. 제발. 제발요. 저자로서. 당부드립니다. 자, 그럼 8화부터 얘기해 볼까요? 네. 최면 후에 일어났는데 지효가 그래도 기억이 잘 안 나죠. 그리고 너 중학교 때 진짜 기억 안 나냐? 내가 너 태어난 다음에 찾아갔었다. 보라가 그러죠. 찾아갔었다. 사실 나도 그때 그 문양을 봤다. 그래서 너한테 외계인 본 거 맞다고 얘기해 주려고 갔더니 뺨 네가 맞았지. 싸달고만 때리더라. 예. 그거였죠. 그러니까 이게 술 먹여가지고 자기가 기절했다고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너 때문에 본드해서. 본드. 본드. 본드까지 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거 시기적으로 안 맞는 거 알죠? 왜요? 이게 한 80년대만 해도 본드하던 비행 청소년들이 있었어. 근데 이 시대는 본드까지는 안 했다. 왜 안 하냐면은 그때 이제 본드 첨가물을 타가지고 이제 흡입을 하면 구토하게 만드는 그런 게 들어갔거든. 그래서 90년대 후반인가 그 이후부터는 본드 한다는 얘기가 없어진 게 네. 그것 때문인데 지금 이건 완전 2000년대 초반인가 그렇잖아. 그렇겠죠. 그래서 이건 잘 이해를 못한 게 아닐까.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본드를 했다? 안 했잖아 실제로 본드를. 안 했죠. 그래서 술만 마신 거지. 잘 모르고 한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이게 내부에서도 그렇고 그걸 의식하고 정말로 했을 수는 없잖아. 주변에 본드 한 사람이 없으니까 몰랐을 수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그 첨가물 타서 그러니까 왜 청소년들이 그렇구나. 본드 한다는 얘기가 없어졌어. 이게 이제 하는 순간 이제 역해가지고 행복하지가 않아. 본드래도. 그렇게 돼버렸죠. 그렇구나. 전혀 몰랐던 사실인데 어떻게 아셨을까? 관심이 많지. 아니 뭐 내가 그런 얘기만 하면은 다 이렇게 아는 루트가 있어. 아무튼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다 이게 설명하는 게 더 구구절절하고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상해.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그러면은 그 갈대밭에 한번 가보면은 뭔가 더 생각나지 않을까? 그래서 가보기로 하죠. 가보니까 근처는 이미 막 고층 건물이 올라서 있고 거긴 공사장이 돼 있죠. 그래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 그러면은 또 그럼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 중얼중얼 거렸대요. 지효가. 그럼 그 말이 뭔지 아빠한테 물어보니까 아빠가 뭐라고 얘기하면서 막 혼나고 하면서 돌아가는데 그게 뭐였냐? 지금 시국이가 돌아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시국이가 이제 집이 없어져서 잠시 이제 시세를 지기로 한 거죠. 그리고 겪은 일이 뭔지 전혀 기억을 못 하고 있어. 아우 궁금해. 우리도 궁금한데 사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효는 여기서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진짜 얘도 납치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기억이 없어. 그리고 그때 이제 새엄마를 만나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때 사실 내가 제일 먼저 도착해가지고 네가 막 중얼거리는 얘기 들었는데 나한테 돌아온다라고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만 중얼거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암시를 해주는 거잖아요. 돌아오긴 돌아온다. 맨 마지막 화에 가면 그래서 진짜 돌아오긴 한 거잖아요. 스포일러입니다. 아니 뭐 이미 얘기할 건데 뭐. 아니 그래서 여기까지도 그냥 그렇게 들었어. 알겠어. 그래서 난 믿었다니까. 당연히 만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 아 그래요? 네. 근데 여기 찾아올 거라는 생각은 잘 못하고
그걸 유예를 했기 때문에 되게 좋았거든요. 이 진실을 어느 순간. 근데 마지막까지 가니까 실제로 그걸 구현해서 보여줬다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김직진이 또 카페로 연기를 묶어서 데려왔어. 얘는 아직도 세뇌당하고 있어가지고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아빠 억지로 끌고 온 거잖아요. 아빠라고도 안 부르지. 너라고 부르지. 너라고 불렀죠. 그리고 이제 교회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장소를 알기 때문에 모르는 장소가 필요해서 여기에 좀 묻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보라가 빡친 게 납치당한 게 아니었어? 라는 거였잖아요. 얘가 그냥 실제로 그냥 세뇌당했다. 근데 이제 연기가 그 짬뽕단이 성화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피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주잖아요. 참사랑 봉사단, 짬뽕단. 짬뽕단. 왜냐면 거기서는 이미 순교했다고 퍼져 있다. 그러니까 장례식을 곧 거행할 거다. 거기에 성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걸 억지로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시체를 갖다 놓으려고 하는 거지. 그쵸. 행사에.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해요. 권능은 조비 대신 행사하게 될 것이다. 그 권능이라는 게 뭐냐? 하여튼 진화래. 하여튼 이제 막 어떻게 뭐 어떤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냐 막 했더니 김직진이 얘기해줘. 그거 별거 아니라고. 그냥 집단 자살하는 거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죠. 사실은 얘가 하는 게 겐도가 한 거랑 비슷한 거야. 그렇죠. 인류 보안 계획을 시행하려고 맞아요. 한 거예요 지금. 그냥 다 그리고- 모두를 편하게 하기 위해 그냥 약 먹고 죽이는 거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것도 뭐 육신의 탄소를 벗어나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결국 이제 영체화해서 우리가 이제 다 같이 이런 어떤 고통받을 필요 없이 육신을 벗어나서 집단지성이 되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걸 이루어 주실 분이 저 하늘에 빛이 있다. 뭐 그런 아버지 식으로 빛이 오신다. 아버지 빛으로 표현하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그 이제 그 전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그 병조라는 그 경사가 계속 혼자 조사는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가 보니까 이미 교회가 다 정리돼 있고 다 사람들도 아무도 없어. 근데 거기에 계속 추도제라는 표현들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포스터가 있었죠. 예. 그리고 보라도 되게 경찰을 안 믿기 때문에 경찰한테 그 조사하는 거에 대해서 일절 얘기를 안 했는데 여기에 이제 병조한테 와가지고 교단 책이랑 그 외장하드를 건네줍니다. 근데 뭐 그래서 뭐 수사가 계속 제대로 진행되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긴 해요. 하여튼 그렇고 그리고 지효는 자기 어쨌든 머리를 열어가지고 뭔가를 꺼내 간 거잖아요. 그래서 내 칩을 찾으러 가야 되겠대. 그러니까 칩을 찾아가지고 뭐 없애든지 말든지 어쨌든 그거를 찾으러 가야 돼. 근데 이것도 이제부터는 근데 지효가 자기가 완전히 UFO를 만났다고 믿게 됐어. 여기서부터는. 그리고 그것도 있고 사실 뭐 칩을 꺼냈다라고 수술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뭐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미리 한 게 네. 이것도 어떤 작품 때문이기는 한데 말해도 되나? 네. 호문클루스라는 작품 있었죠. 거기 보면 이제 그 이마에다 구멍을 뚫어서 뇌의 산소 공급이 활발하면 이제 안 보이는 게 보인다라는 그런 가설이었는데 뭐 이미 나온 지 오래된 만화니까 얘기해도 되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실 구멍을 뚫은 적도 없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뭔가 상처는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상처만 낸 거예요. 그러니까 뼈에다 구멍을 뚫어서 뇌에 직접적으로 산소를 공급하니까 얘가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어두운 심리나 이런 것들이 구상화돼서 보여지는 게 있고 이제 그걸 해결하는 듯한 그런 거였는데 점점 왜 얘 이상 심리에 이렇게 파고들지 했는데 나중에 뚫은 적도 없대. 그러니까 네가 착각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그 자기애로 막 그 결론이 내리면서 이제 끝나는 그런 만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흉내만 냈을 수도 있겠거니 생각했는데 진짜 열긴 열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뭐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식으로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해서 네. 뭐 그런 방식으로 볼 수도 있겠거니 하면서 또 바라봤다는 거지 나는. 근데 그래서 어쨌든 추도제가 어디서 열리고 언제 열리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막 연기랑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그 카페에 개한들이 쳐들어오죠. 이제 계속 그 쫓고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성체를 찾기 위해서, 형체를 죽이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성체라기보다는 성화를. 성하의 성체를 이제 가져가기 위해서. 그래서 검은색 비닐봉지 막 씌워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연기가 성하를 죽이는 거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느꼈는지 이제 그때 전기 충격기로 막 도움을 주죠. 그리고 이제 또 남은 개한은 이제 깝데이가 그때 이제 운동하고 와가지고 진짜 가볍게 처리합니다. 갑자기 마블이 등장한 줄 알았어. 그러니까. 깝동석. 그냥 팡팡 전했는데 짭동석이겠죠? 시원시원하죠. 시원시원하게 처리하더라고요. 이 근육은 이걸 위한 거였구나. 그러니까. 나중에 근육이 하도 많으니까 그 철문을 못 넘잖아. 맞아. 무거워서. 물근육이야 뭐야 막 그렇게 나오는데 원래 또 거기는 안 되나? 근육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김종국들 이렇게 노래 부를 때 마이크가 이렇게 안 온다고 멀리 돼가지고 그렇죠. 근육 때문에 그래서 원래 근육을 몸이 뺐다고. 가벼운 사람들이 뭔가를 타넘고 그런 게 쉬운 거지만 힘이 있다고 싶지는 않은 거. 하긴 그 몸으로 기계 체조한다 이건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하죠. 예. 할 수가 없죠. 아무튼 그랬다. 힘이 재밌다. 좋아도.
그래서 깍대기가 그냥 그 물근육은 아니었다라는 게 여기서 밝혀졌어. 그렇지. 그리고 지효는 이제 연기와 함께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사실 김직진이 전기 충격기 맞아가지고 쓰러져 있었거든. 맞아요. 가지마 계속 하고 네, 있었거든요. 근데 아빠 버리고 성아와 함께 가겠습니다. 이런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지효는 혼자 그 본 거지 추도제 하는 대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제 얘한테는 이게 내 인생을 바로잡을 기회라고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이 돼요. 클라이막스가 왔다는 얘기겠지. 그렇죠. 그리고 보라 같은 경우는 이제 찬우가 쓰러져 있는 병원에 있는데 그 얼굴 인식이 있으니까 눈을 이렇게 띄어가지고 아, 이 연기 핸드폰 너무 열라고 네. 고창석 배우 근데 눈 한 번 안 깜빡이고 아, 그거를 너무 하는 거예요. 웃겼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이때 그 화정한테 이제 얼굴 인식으로 해서 이제 문자를 확인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막 이 고창석인 척하고 이 김직진인 척하고 이제 막 문자를 주고 받고 있죠. 근데 그게 막 화장 왜 이래? 막 그러고 좋아하잖아요. 막. 그래서 어디냐 뭐 이런 거 했는데 네. 이게 갑자기 페이스톡을 걸어오지. 그래서 그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어렵습니다. 배터리가 다 돼서요. 뭐 그러고. 그래서 이제 문자로 추도의 위치만 이제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김병조 형사 같은 경우는 그 지효 아버지를 불러가지고 시국하고 다 만나. 그래서 방 빼고 그다음에 그 시국에 이제 태국 비행기 끊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자살 시도한 거 맞는지 뭐 물어보는데 잘 기억을 못해. 기억을 아예 못 하고 있죠. 아예 못 하잖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한편 그 집단 자살자 명단 중에 확인되지 않은 인물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 뭐 성부, 요 아빠라고 불리는 사람 조, 그 성도들이 이제 다 입장을 했다. 추도제를 이제 막 하고 있잖아. 네. 그리고 약 보급도 완료가 됐다. 네, 목걸이에다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호산나가 구세주의 사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주했다. 요거 이제 숨기고 그냥 요 추도제를 강행을 하려고 해.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추도제를 어떻게 들어갈까 하는데 처음에 이제 지호 같은 경우 총 들고 막 이렇게 뭐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바뀐 거야. 그 연기한테 너 나 믿지? 그러니까 아마 저 사람들 나 믿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그냥 들어가요. 약간 웃긴 장면을 그래서 연출이 돼요. 네. 그래서 그 성부라는 조비 이제 무대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연설을 하고 있는 찰나에 사람들이 웅성웅성하지. 그래서 뭐 호산나가 남긴 나고노 간 열쇠가 이런 연설을 하고 있는 와중에 지호가 당당히 걸어서 입장을 한다. 호산나가 부활했다 막 이러면서 되게 어설프게 막. 그 연기가 되게 좋았던 네, 것 같아. 그러니까요. 그게 어설프지 않은 어설픔을 연기하는. 그게 뭐라고 하냐면 신도리 막 그러니까 저 부활했어요. 그냥 잠깐 고민하다가 그냥 내뱉었어. 그래서 되게 어설프게 그 부활 연설을 하고 근데 이때 화정이 나타나서 호응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서야 이제 환호를 하고 이제 모두 앞에서 그 무대에 서서 이제 이야기하기로 이게 하는데 이제 장면이 바뀌면서 이제 보라도 추도제에 이제 도착을 했어. 그런데 이제 어떻게 들어가지 하고 있는데 그냥 통과가 돼. 왜? 성화가 부활을 해버려서 추도제가 취소가 됐대. 그렇죠. 그냥 이제 축제지 그냥. 그렇지. 추도제는 뭐야? 죽었으니까 하는 건데 지금 그게 아니다. 부활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 상황에 이제 병조가 어느 정신과의를 찾아갔는데 이 의사가 뭐냐면은 그 문형태, 이 조비라고 불리는 아빠라고 불리는 요 사람과 과거에 그 어떤 그 정신병 수용소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야. 둘 다 의사였던 것 같아. 좁도. 그렇죠. 좁도 의사였다 했어요. 근데 이 얘는 좀 이상했어. 그때 이제 그 뭐 누구였지 이름 또 까먹었어. 백윤선. 백윤선 그 외계인 교신했던 그 여자와 그때 사랑에 빠졌다는 거야. 예뻤거든. 예뻤잖아요. 그럼 젊었을 때. 어쨌든. 예, 그런데 얘가 또 단서를 던져줘요. 이 의사가. 자기는 거기랑 상관도 없는데 매번 이런 거 있을 때마다 뭐 문자를 보내서 가르쳐 준다는 거야. 뭐 메일이 왔나? 그래서 그 의사한테 보낸 초대장에 있는 위치를 보고 요 일행도 이제 파악을 하게 됩니다. 병조 일행도. 자, 그리고 이제 성우와 호산나와 이제 성부와의 면담을 화상 중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무대에서 막 얘기하다가 둘이서만 그 어느 방에 들어가고 카메라로 중계를 해. 그러니까 이제 성부 입장에서는 사실 알리고 싶지 않은 얘기가 있으니까 따로 얘기하자고 하고 있었고 이제 그 지효는 나는 이분들한테 숨길 거 없다라고 하면서 일부러 공개적인 하길 원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사된 그래가지고, 자리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내 침 내놓으라. 근데 뭐 그 헌데 뭐 각성은 하셨나 하면서 소명이 기억나시나 뭐 이런 얘기를 주고 받아요. 그래서 기억 못하면은 그 복음 못 주는데, 그러니까 이 복음은 뭐냐면 칩을 가리키는 말이야. 네. 그러니까 복음이 내려왔고 내가 가지고 있다는 듯이 연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지효가 뭐냐면 다 기억이 났다. 중학교 때 네가 말하는 아버지 빛을 만났다. 근데 밖에서
막 이러고 있고. 그리고 그 칩을 주면 내가 불러주겠다. 내가 너희들 구원해주겠다. 그러니까 줘라. 그런데 이제 보라가 그 밖에서 화면을 군중들과 같이 이제 지켜보다가 비비탄 총. 총 들고 이제 난입을 했는데 이제 금방 제압을 당하고 갇히지. 근데 이게 갇히는 건 이제 지호가 약간 명령 내린 듯한 느낌으로 갇혀. 그래서 이제 갇힌 보라와 이제 지호가 대화를 하게 되는데 얘 말이 안 통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보라 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때까지만 해도 지호는 그 칩의 존재를 믿었고 그걸 찾으면은 내가 지금까지 인생에서 막 그 잘못된 길 안 보이는 게 막 보이고 이런 것들 다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라 말로는 그게 안 들어먹히는 거잖아. 그렇죠. 이상한 사람인 거잖아. 그래서 야 너 여기 빠져나가야 돼. 계속 이 말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보라를 안전하게 밖으로 이제 내보내게 다른 신도들한테 명령을 내리죠. 내쫓으라고 그냥 그런 거 버리잖아요.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보라가 그 문 밖에서 막 담배 피면서 예전에 처음 어른이 돼서 만났던 카페 앞에 그 만남을 막 회상을 하던 중에 하늘에서 뭐 빛이 내려오는. 그러니까 그 정문에서 그리고 이상한 전점이 진. 그러면서 UFO가 정말 출현한 것처럼 하면서 부화가 끝나요. 그러니까 그럼 그 전에 처음에 시국이가 봤던 거랑 똑같은 장면처럼 연출이 되니까 그럼 얘도 또 납치당하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 버렸죠. 구화 끝날 때. 아 그러진 않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아 드디어 여기 뭔가 출현하는구나. 납치까지는 나는 생각 안 하고. 납치는 아니지. 하지만 드디어 10화되니까 나오는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그런 들었지. 생각이 그 든 거죠. 집단 자살을 해야지 이게 종교가 사입이라는 게 성립이 되는데 설마 진짜 나와가지고 뭐 다 구원받고 뭐 들림 당하나 휴거 일어나나? 그건 말이 안 말이 안 되잖아. 네. 근데 어쨌든 뭔가 나타났나 보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막 그 빛을 따라가고 보라가 그리고 막 그 신도들은 막 밤하늘을 향해서 막 노래를 불러. 그러면 뭐가 내려올 것처럼. 그리고 요 성부라는 작자는 정말 그 복음을 주겠다. 너에게 지효한테.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계속 시간을 끌지. 그러면서 그 예복을 가져와요, 화정이. 예복 진짜 어떻게 이렇게 촌스럽게 만들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촌스럽게 약간 만들었어요. 장난감처럼 만들었던데 거의 네, 그 수준이. 인형옷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우리 보지 않았어요, 예전에 그런 거? 그러니까 약간 사이비 집단 그 어떤 무슨 행사 같은 걸 하면은 뭐 애들이나 이렇게 어른들이 약간 그런 식의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하는 게 있어서 그거에 약간 본 따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제시를 한 것 같아. 아는데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저렇게 촌스럽게 만들 수 있지? 그 느낌이 들어가지고 웃겼어요. 그래서 화정이 와가지고 이제 지효한테 몰래 그래. 그 돌아가신 적 없잖아요. 막 그때 비밀 지켜드릴게 막 이렇게 해.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병조일에 그 세이랑 시국도 같이 왔지. 수도회를 이렇게 가던 중이고 보라 같은 경우는 그 빛을 쫓다가 그 찬우딸 연기인가요? 얘랑 만나고 어디 함께 그 뭐 철조망 안으로까지 이제 들어가게 돼. 그 뭐 둘이 막 또 티격태격해. 그런데 또 UFO가 정말 또 나타난 거야. 뭐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끌지만 사실은 드론이었지. 그렇죠. 되게 큰 드론이더라고. 네. 아무튼 이제 성부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시간을 끌다가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하면서 나를 믿는 사람. 저 신도들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아요? 아니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 자기가 믿는 게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고 나서 드디어 그 칩이라는 걸 전달을 해줘요. 상자를 열어봤어. 또 상자가 있지. 근데 그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네 머릿속에 칩은 없었다. 그렇게 되고 보라가 쫓아간 빛은 역시 드론이었고 이렇게 교차 편집하면서 나와요. 맞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들한테 보라는 쫓기게 되고 그리고 나 최면 받아서 기억났는데 했는데 그게 나와 만난 이유니까 이후에 그게 기억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 가짜다. 상상이다. 자기가 뭔가 조작한 기억이다. 그래서 환각이다. 그럼 전자기기 고장 같은 거 왜 있었냐. 뭐 그냥 저 신도들과 너는 마찬가지다. 너 그래서 지금 외계인 부를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 같아. 이 성부란 이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지금 와서 저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걸 다 가짜라고 말하냐. 자기 이제 가짜라는 거 다 알았어. 그리고 처음부터 알았겠지. 알았겠죠. 근데 어떻게 말하냐. 그러니까 네가 호산나 해줘. 그래서 저 사람들 구원해줘. 그래서 저들 그냥 행복하게 그냥 죽게 해주면 된다. 그러고 너는 그냥 네 일상으로 돌아가 너만 살아.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하는 순간 이 마시던 차에 또 약발이 올라와서 기절을 하게 되죠. 그런 데 있는 차는 마시면 안 된다고. 우리 한 몇십만 작품을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차에다 못 타는 새끼들이 나쁜 놈이긴 한데. 그렇죠. 아무튼 여기서 기절을 하게 된다. 도쿄굴에서도 커피 마셨다가. 그러니까 죽을 뻔하고. 뭐 그런 게 한두 개도 아니고 우리 거기 기묘한 이야기에서도 거기 커피 마시다가 이제 또 기절하는 것도 나오고. 그렇죠. 역시 남이 주는 음료수는 마시는 게 아니야.
자 그리고 찬우랑 깝대기 같은 요 깝대기 일행이 전부 다 그 정문에 도착을 해요. 여기에 모든 인물들이 다 모이는 거잖아요. 다 모였죠 이제. 약간 어셈블이지 이제. 그런데 찬우는 요 깝대기 일행의 그 차를 훔쳐서 타고 빠꾸에서 가고 나머지 3명만 그 안으로 진입을 했어. 그리고 이때 그 쫓기는 보라랑 만나죠. 진짜 타이밍 좋게 만났다 그러면서 막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한꺼번에 홍지효를 구하러 간다. 그리고 여기서 깝대가 또 되게 시원시원하게 처리하지. 네. 근데 벌써 이제 기절했다 일어난 지효는 예복을 갈아입혀 놨어. 아, 그거 입기 너무 싫었을 것 같은데 입혀졌어. 그러니까 그거 만들어 놓은 이상 입을 거라 생각은 했거든요. 근데 거부했잖아요. 저 안 입는다고. 그렇지만 결국 입혔어. 근데 약기운이 아직 다 빠지지 않아서 몸을 못 가누고 있지. 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어떤 무대가 있고 되게 희한한 무슨 헬멧 같은 걸 만들었어. 네. 그래서- 전자기기 막 통할 것 같은 그런 거. 뭐 거기 그냥 막 묶였지. 네. 근데 그 헬멧에다 뭐 칩 연결하는 데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그거를 막 또 끼기도 하고 무슨 그게 팩, 그냥 열쇠 같은 느낌이잖아요. 약간 팩 같은 느낌 아니야? 게임 팩 같은 팩 거? 느낌이다. 어. 딱 꼽으니까 막- 좀 유치하게 전고들이 반짝반짝반짝거려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순교하기 직전의 상황이 된 팔다리 거지. 묶어놓고. 네. 그러고 그때도 지호가 생각을 해. 아, 난 그냥 그저 미친 사람이었구나. 그때 엄청 울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모든 거는 진짜 거짓이었구나.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이때 신도들 사이로 조용히 가스가 분사가 됩니다. 그리고 헬멧에 그 칩상자 팩을 꽂아. 그리고 이제 보라 일행도 도착을 하고 다들 조금씩 이제 가스를 인식하기 시작하고 조금씩 취한 것 같이 보이지. 그래서 이제 약을 먹으려고 막 여는 사람 있고 이제 준비하고 있잖아요. 아 그러고 나서 정말 드론이 나타나죠. 하늘에 빛이 나지. 그 사람들이 아 왔구나 하면서 이제 그 약을 먹으려고 해 다들. 그랬는데 지효가 이때 아 잠깐만 나 호산나 아니야. 다 거짓말이야. 막 이렇게 절규를 해요. 근데 그거 약 먹으면 죽어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서둘러 약을 뱉죠.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찬우 딸인 연기가 그 드론을 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진 걸 보니까 아 이게 드론이었다는 걸 사람들이 이제 알게 다 된 거죠. 거짓말이구나 하는 게 뭐 100이라는 아니지만 이 밤에 다 드러났어요. 자 그리고 디어 이제 성부한테 총을 쏘는데 요건 이제 빗나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혼비백산하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다 죽고 싶은 마음은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게 여기서 아 알게 죽는 되죠. 게 아니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하고 이게 이제 뭐 다른 공간이 있어 우리가 육체를 벗어나서 죽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어떤 세계가 있어서 가 그게 이제 사후 세계가 있다는 걸 알면은 얼마든지 그렇죠. 우리가 목숨 던질 수 있을 것 같지만 확신이 없잖아. 사실 여기서 약간 그냥 아쉬웠던 거는 하늘에 그 검은 하늘에 눈뽕 나는 빛에 떠 있는 드론은 맞춰서 떨어뜨리면서 바로 앞에 있는 성부를 못 맞추더라고. 움직이는 그러게요. 드론도 그래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지? 야 저걸 맞히는데 이걸 못 맞힌다는 건 너무 자기적인 거 아닌가? 좀 드론이 그런 너무-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커가지고 맞힌 거 아닐까요? 아니 하늘에 떠 있잖아요. 심리적인 장벽이 있었겠죠. 그래 내가 이게 다 거짓인 걸 알았지만 그동안 아버지라고 모시던 사람을 내가 총으로 쏴서 맞힐 수 있을까? 하지만 그동안 나이가 빛이라고 생각했던 이 현실도 깨부순 거잖아 또. 아 근데 그 물체를 쏘는 거랑 또 움직이는 사람을 쏘는 거는 사람을 쏜다는 건 또 다른 의미였으니까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보라가 이 틈을 타서 이제 지효를 구하죠. 그 여기서 제일 좋은 대사가 이거 같아. 이게 이제 전체를 관통하는 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뭐 여기서 막 지효가 울잖아. 보라야 나 이제 어떻게 살아 막 이렇게 하잖아. 모든 믿음이 깨진 거잖아. 그렇죠. 그랬더니 대수롭지 않게 뭐 어떻게 또 같이 찾으러 가면 되지 안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약간 그 찐친 같은 대사잖아요 이게. 그런 것도 있는데 그 뉘앙스를 떠나서 아니 뭐 없어? 그게 증명됐어? 상관없어. 앞으로 우리가 또 찾으러 다니면 되지 않아? UFO? 그렇죠. 뭐 앞으로 그냥 그런 거지 어떻게 다 이게 마무리가 돼? 제가 지난 시간에 뭐 음악 선생님 뭐 얘기했잖아요. 그 만약에 뭐 들림이 효과가 일어나지 않았어. 그렇게 포기할 수도 있어. 근데 옆에서 다 잡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아마 출근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그 이후에 삶도 있고 그 신념이 무너졌다고 해가지고 모든 인생이 끝난 게 아니잖아. 근데 아마 그 선생님은 보라 같은 친구가 없었겠죠. 그래서 되게 충격받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주면 돼. 사실 그렇게 해서 그냥 뭐 거짓이었어? 그럴 수 있어. 앞으로 또 찾아보자. UFO 정말 있을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어쨌든 그래서 이 대사가 되게 좋았고 그래서 이제 군중들은 화가 나서 이제 지효한테 막 가는 이런 상황에 또 화정이 주도하거든요. 걸려면 죽어! 거의 그런 느낌이었어. 화정이 약간 여기서 눈이 뒤집히는 그쵸? 그런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경찰인 병조가 나타나서 총을 쏘고 그럼에도 이제 제어가 안 되지. 도움이 안 돼.
이때 완전히 일촉즉발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정전이 됩니다. 거의 도시가 다 정전이 됐어요. 그 근처 일대가 다. 음. 그러고 나서 자 진짜 거대 UFO가 상공에 나타나요. 진짜. 예. 누가 봐도 진짜야. 이거는 왜냐하면 지호만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같이 봤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UFO의 문이 열리고 그 손을 맞잡은 지호 보라가 그 백색 공간에서 막 뭐 이렇게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서 막 그 안을 부유하다가 굉장히 이상한 생명체랑 만나게 돼요. 여기선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던 그 외계인 모양이랑 좀 다른 그쵸, 디자인이에요. 뭐 그레이라고 부르는 그거랑은 아니고 네. 약간 뭐 문어류, 문어같이. 부유하는 문어류. 네. 나무늘보에 좀 비슷하게 보이기도 했고 네. 막 팔이 긴 게 다가가지고 지호한테 다가오는데 이때 이마에서 이렇게 뽑아내지 작은 돌 같은 걸 네. 근데 그게 그냥 칩이랑 다는 무슨 생체형 뭐 이런 거겠지. 뭔가 그러니까 그런 거였어. 이게 외계인이 심었는데 기계적으로 전자칩은 그게 아니겠죠. 아니겠지. 그래서 생체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찍어보고 해도 이제 나오지 않았던 게 그런 아닐까 거죠. 이렇게 짐작할 수 있고 요걸 뽑아내더니 터트려 버려요. 그리고 어딘가 그냥 풀숲에서 그냥 네. 깨어나죠 둘이. 네, 그리고 이제 서로 보면서 미소를 지어요. 막 웃어. 너도 봤지? 둘 다 봤어. 같이 본 거잖아요. 그리고 그 문영태 성부를 이제 찬우 딸과 이제 막 총을 들고 이제 막 또 대치하고 있잖아. 근데 이때 찬우가 차로 와가지고 받아버린다. 사실 이때 이미 갔는데. 받아버리고 거기 갔죠. 너 엄마한테 전화해 이러고 이제 알고 보니까 기러기 아빠였잖아요. 엄마가 동생이랑 외국에 있었잖아요. 아 그랬군요. 그 전에 그런 설정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엄마한테 전화라고 그러고 핸드폰 번호 주고 내가 처리한다고 넌 저기 가 있으라고 그러고 막 쏘죠. 네 발을 쐈나요? 확인 사살까지 빵빵빵빵 쏴서 확실히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감정적으로 뭔가 증오했었나? 근데 그 전에 그렇게까지는 안 보였었거든. 사람이 되게 순해서도 그렇게 보였던 것 같긴 해. 뭔가 이렇게 폭발하는 그런 감정을 보여주진 않고. 원래 이런 사람들이 무섭잖아요. 화내면. 여기서 약간 흥분을 한 것 같긴 했어. 이제 차를 막 갑자기 빠꾸해가지고 막 가고 후진해서 가고 뭐 이렇게 갔을 때. 아무튼 그렇게 했을 때 그랬고 이제 상황이 정리가 됐지. 다 끝나면 이제 경찰하고 구급차가 오고 그 갤 회원들과 지호랑 보라가 이제 만나고 병조 및 뭐 시국과도 다 만나요. 모든 사람 다 모였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에필로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담도 하지. 그 뭐 누구였니? 그 마형. 그 내 얘기 아무도 안 믿는데 시국이만 믿어줬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끝났구나 집에 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리고 시국이도 전에 그 집으로 돌아갔대. 그 집이 제일 싸서 그 집밖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전에 청약했다고 막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근데 그거를 취소된 건가? 그렇죠. 계약 기간 안에 못하면 취소되죠. 아쉽네요. 그 둘이 대화할 때 이제 그래 지호야 이제 우리 헤어지자 그랬더니 우리 헤어졌잖아 내가 말했잖아 그런데 그거 아니래 지금 내가 깨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왜 그랬더니 역시 미친년 데리고 살 자신이 없어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하죠. 그랬더니 뭐야 이러면서 이렇게 아하하 하면서 이제 진짜로 헤어지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지호 집에서는 아빠가 딸 독립시켜준다고 막 집을 해주겠다고 난리를 피는데 짓고르고 있어. 얘는 또 그게 싫잖아. 자기 야, 힘으로. 내가 알아서 나갈게. 또 그런 거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새엄마가 딱 그래. 니네 아빠 독립 좀 하게 해줘라. 그러니까 뭐냐면 집을 사주는 게 너랑 독립하게 만드는 그렇지.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 뜻을 이해하고 아마 이제 집을 받은 것 같은 그리고 그런 이 느낌이에요. 엄마도 이제 새엄마로서 되게 얘는 되게 소원하고 되게 힘든 존재였잖아요. 근데 그 경찰이 막 찾아와가지고 지호 어디 있는지 막 찾았을 때도 집에 온 적 없다고 그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래도 진짜 엄마가 됐구나. 뭐 그렇지. 뭐 그 전부터 계속 진짜 그렇게 엄마라는 생각을 했는데 했어요. 얘가 지호가 못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래서 새엄마라고 안 하고 그냥 엄마로 엄마라고. 부르기로. 아니 그 전에는 엄마라는 호칭 자체를 안 했다고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뭔가 대화하기가 더 껄끄러웠다. 왜냐면 호칭이 없으면 사람하고 대화하기가 사실 쉽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는 엄마라고 부르기로 했다. 그거 비슷한 것도 생각났다. 그러니까 아직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뿐 보면서 그것도 이제 잘 유심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고 사실 두 번 읽을 때 캐치할 수 있는 거기도 한데 네. 그 딸이 아빠라고 안 해요?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다는 게 뒤에 나와. 왜냐면 아버지 같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안 불렀다는 식으로 이제 그런 것들인데 여기서도 사실은 그 호칭이라는 게 분명히 주는 게 있죠. 그렇죠.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부르는지에 따라서 또 결정이 되는 그런 관계들도 분명히 있고 그렇죠. 뭐 그런 상징들을 굉장히 좀 잘 뭐 함축적으로 담아낸 부분이고 이제 그 중학교 이후로 이제 드디어 가족이 전부 이제 화해했다라는 느낌? 한 가족이 됐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여기서.
자 그리고 이제 겔 모임이 나오는데 이제 사람이 엄청 많아졌지. 엄청까지는 아니고. 아니 그때는 넷이서 모이다가 사람들이 뭐 새로운 회원들이 많이 왔잖아. 그러게. 뉴비 생겼다고 막. 아니 한 열댓은 돼 보였어 그래도. 어. 그래서 실제 뉴스 보도 영상을 이제 막 틀어주면서 이제 회원들한테 막 에일리언 글리치라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 이 작품의 제목이 뭔지 여기 나오지. 글리치 사전적인 의미는 뭐 작은 뭐 기계고장인가 뭐 그런 거 같더라. 오류 뭐 이런 뜻인데 우리가 왜 글리치 하면은 그 지직거리는 그런 느낌을 그냥 글리치 이미지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쨌든 이거는 에일리언 글리치는 이제 외계 UFO가 왔을 때 뭔가 전자기기가 작동을 하지 않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일대 정전이 됐지. 뭐 그거를 막 설명을 해. 그리고 그 영상, 이 보도 영상에서는 그 찬우가 그 문영태 살해 혐의로 체포되는 것까지 보여줘요. 네. 자 그리고 이 카페 2층에서 보라가 살고 있어. 근데 보라는 그 유튜브에 새 아이템을 물색 중입니다. 네. 저 빅풋을 막 보고 있는데 저 가짜잖아 그랬더니 저 영상이 가짜지 빅풋이 가짜는 아니다. 그래서 또 뭔가 이걸 쫓으려고 하고 있고 이때 지호가 뭔가 막 생각했다는 듯이 와서 이제 제안을 하는 거지. 우리 둘이 같이 살자. 이제 독립하게 되는데 이제 보라랑 동거를 제안합니다. 보라가 약간 입으로는 뭐야 그러면서도 좀 기뻐하죠 되게. 그리고 나서 그 매물 조사한 딱 리스트를 건네주면서 한번 읽어볼래? 중학교 때 했던 그 네. 말 똑같이 하는 네, 거죠. 그래서 그 과거 장면과 다시 한번 교차를 하고 뭔가 이제 재회한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 거잖아. 그렇죠. 두 번째 진실한 만남? 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상담 장면으로 딱 돌아가니까 헬멧은 외계인 환각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갑자기 그 철갑상어 얘기를 합니다. 아빠가 맨날 보다가 잠든 그거. 빨판상어인지 철갑상어인지 아무튼 그 얘기를 해. 네. 이 다큐가 뭐였냐면 사람들이 궁금해서 거기다 칩을 박아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 입장에서는 이 철갑상어인지 빨판상어인지 어디까지 가나 보자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거다. 네. 아마 외계인도 나한테 칩을 박은 거는 내가 어디까지 어떻게 나아가는지 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닐까? 라는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얘가 가지고 다니던 보라가 가지고 다니던 탐지기 바늘이 끝까지 삥 올라가면서 끝납니다. 그러고 나서 최고 마지막 에필로그는 시국 앞에 거대한 그 헬멧 쓴 외계인이 나타나요. 이제 시국이한테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도 실제로는 정말 납치가 됐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나도 이 끝까지 계속 오는데 그래서 시공 얘기는 왜 안 풀어주지 이렇게 계속 생각하는 거야. 근데 마지막에 이걸 딱 보여주면서 끝낸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얘가 돌아오는데 뭐 실제로 그 자기 의사에 따라서 방콕을 끊어서 집 빼고 가는 게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 근데 약간 창난 상태에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실연의 슬픔에 이기지 못해서 충동적으로 그런 결정을 했을 수도 있고 진짜 납치당한 거일 수도 있고. 아 진짜 납치당한 건 확실해졌잖아. 이 그치. 외계인이 그렇죠. 보이는 아. 순간. 그치.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어떤 현실이 겹치면서 뭔가 진실이 약간 모호해진 건 있는데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되게 간단하고 임팩트 있는 이미지를 가져가면서 마지막 모든 진실까지 이제 완료를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작품이 됐죠. 결과적으로 한 10편까지 이어지면서 엑스파일의 잔상이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전여빈과 나나가 너무 귀여워서 둘이 하는 것들도 귀엽고 그렇죠. 그 우정이라고 하는 막 이렇게 그 중학교 친구잖아요. 그러면 진짜 틱틱대면서 네. 서로 좀 위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으면서도 이렇게 좀 부럽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어렸을 때 친구를 성인이 돼서 만나면은 되게 점잖게 대할 것 같지만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딱 그런 모습이 보여져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렇지. 그리고 나는 그 지구를 지켜야 생각이 좀 나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저도 처음에 그래가지고, 그 생각 많이 했었어요. 이게 끝까지 진실이냐 UFO가 있냐를 갖고 줄타기를 했지만 UFO가 없다는 식으로 끝나면 너무 허무할 걸 알았기 때문에 있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그래야지 괜찮은 드라마가 될 것 같다. 이거를 끝에 다 아니야 이 망상이라면서 너무 재미없는 끝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하긴 지구를 지켜라는 보는 처음 봤을 때는 당연히 없을 거라고 원래 생각하고 그런 영화가 아니었잖아. 홍보한 것 자체가. 근데 이제 나오면서 그 충격이 대단해서 10년 뒤에나 평가받은 거잖아요, 사실. 네. 그 영화는. 작품이죠.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그런 면에서 좀 생각할 거리도 많고 그런 여러 요소들이 되게 재밌었는데 사실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지옥이 있어가지고 굳이 우리가 또 사이비 종교 얘기 또 봐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 그런 게 좀 아쉽고. 이거는 사이비 종교만으로 또 버무린 얘기랑은 조금 다르니까 외계인 얘기도 또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성 콤비, 여성 그 버디를 내세워서 해서 더 색다르게 보인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생각해 보면은 여자 둘을 이렇게 투톱으로 내세워서 만든 드라마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 그렇죠. 네.
그리고 왜냐면은 전여빈 씨가 그리고 네. 너무 연기를 잘해서 그렇지. 되게 그리고 천연덕스럽지. 네, 그냥 홍지효야. 나라도 아이돌 치고는 그래도 꽤 잘했다. 맞아요. 생각보다. 옆에서 있으면 꿀릴 법한데 꿀리지 않았어요. 근데 초반에는 좀 어색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근데 가면 갈수록 약간 그 캐릭터가 그냥 맞는 옷이었구나, 그냥 그런 느낌. 다른 역할보다 그 캐릭터였기 때문에 그냥 쉽게 소화할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은 했어. 어쨌든 그것도 복이지 뭐. 그렇죠. 자기한테 맞는 역할 들어오고 뭐 연기할 수 있는 것도 그렇죠. 뭔가 좀 도약이 되길 바랬는데 뭐 그렇게까지 화제가 되진 않은 것 같고 아직도 뭐 소소하게 순위에 이렇게 걸쳐져 있다가 없다가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훨씬 재밌는 드라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렇게 여성 버디 둘의 이렇게 찐친 우정을 볼 수 있는 것 그게 멀도와 스컬리의 우정이라는 것과 이렇게 대치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무척 즐거웠습니다. 저도 되게 재밌게 봤어요. 자, 더 할 얘기 없으면은 한 줄 평으로 마무리를 할까요? 좀 간단하게 하려고. 늘 간단하게 하잖아. 엑스파일에서 아, 유명했던 왜 이래. 대사 중 하나. 오, 나는 믿고 싶다. 뭘? 뭔지는 점점점. I want to believe. 네. 그래요. 자, 할게요. 행복해진 한국의 멀도와 스컬리. 헤헤헤. 속 편하구만. 끝내놓으니까. 할 거예요? 화장실 갔다 와도 돼요? 조용히 해봐요. 아유. 망상과 공상 사이 진실을 찾아 헤매이는 두 청춘에 대한 이야기. 그래. 와. 나오는 대로 한 걸 잘 알겠다. 야. 자,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드라마 글리치 이야기 해봤습니다. 네. 자, 다음 화 예고하겠습니다. 386화는 늘 그렇듯이. 네, 어제 먹었어 35번째 편이 되겠습니다. 네. 어떤 작품 할지 기대해 주시고요. 네. 자, 끝내볼까요? A보다 반음 낮은 곳에 숨어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1000원 돌파 에이프렛!